자, 지소미아 파기라는 부분에 대해 언론에서 지금 의미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언론 너무 많이 보면 이게 이제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적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오래된 게 아니라 기껏해야 2016년도에 맺어진 협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2016년도 11월쯤 맺어진 협정이니까 2년 9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그전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는 게 뭔 큰 문제냐. 아마 문 정권은 국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전에 안 할 때와 왜 미국이 2016년에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미국이 한국 보고 이번에 깨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볼 때, 그건 뭘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한미일 동맹이라는 부분이 이전에는 이런 게 필요 없어도 서로가 다 알아서 정보 교환할 것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동맹으로서 기본적인 판을 깨는 일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미 동맹이고 한일 동맹이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좌파 정권이 한 10년 들었었잖아요. DJ 노무현. 근데 DJ는 노예에서 일본하고의 문제에서 크게 예민하게 안 했죠. 노무현도 또 독특하게 일본하고의 문제에서 크게 예민하게는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별 문제 없었지만은 미국 측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 중국하고의 관계 그리고 일본하고 계속 소원한 관계를 바라보면서요. 좀 우려를 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이게 좀 일본하고 이렇게 지내서 우리가 미국이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천안문 막루 갔다 온 이후에 미국이 박 정권을 매우 강하게 압박했고 안 들을 수 없도록 압박했어요. 그래서 박 정권이 15년 말에는 위안부 합의를 타결하고 16년에는 지소미아를 타결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은 자기의 한국의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협정으로라도 한국과 일본을 묶어놔야 이것이 마치 한미일 삼각 안보에서 맨날 티격태격하는 한일 관계를 안정시키는 틀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지소미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나마 문서로 하나 사인을 해서 한일 관계가 군사적으로 동맹이다.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 미국하고 한국이 동맹이니까 삼각 동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소미아는 일본이 원해서도 아니고요. 미국이 원해서 한국이 일본과 맺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이 좌파 정권이 이번에도 초창기부터 이걸 가지고 미국이 중재 써주면 우리가 유지하지만 아니면 깨겠다라는 식으로 슬슬 끄집어내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어제 이전에 보면 한일 관계가 7월 1일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이래 8.15를 거치면서 사실은 이제 좀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지금 한국 측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면서 미국 뒤통수를 때려버렸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오늘 반응은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소식통들은 매우 불만스럽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국이 설명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곧바로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강하게 부인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한미관계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놓은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한미관계가 매우 우려스럽다. 소통에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미국 정부의 소식통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한밤중 한국 언론에 지소미아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강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자, 백악관 정부 측인 걸로 보이는 한 인사는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 자, 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미국 측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할 거냐? 아니, 한국 대사관과 서울에서 항의를 했고, 우리의 불만족도 이런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표시했다. 한국 측 반응을 묻자 그들은 우리와 협의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지만 한 번도 우리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 미국이 동의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거냐? 공개적으로 안 할 뿐이지 관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 한국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 미국의 불쾌감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실망스럽다. 한일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한일 관계가 옳은 곳으로 되돌아가기 바란다.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를 그만큼 했는데도 중단을 결정한 한국에 대해 미국의 실망감을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이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매우 강경한 어조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어제 한국이 그런 결정을 했다니 놀랍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안보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해 보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런 결정을 하고 앞으로 무사하겠느냐,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미국 국방부는 대변인이 한일 양국이 신속히 이견을 해소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했고, 일본의 외무상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고, 아베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미일 정보 공유를 관장하는 부서인 미국 국방부는 지소미아가 한미일 정보 공유와 안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매우 이런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보도하며 이번 결정이 지금 한일 대립을 더 격화시키고 북한에 대한 안보 협력을 약화시킬 것이다라며 미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미국의 반대도 지소미아를 포기하기로 한 것은 지금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약화된 것을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긁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결정은 미국의 우려를 크게 자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에서는 이건 미국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작정한 거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한국에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 그래서 아마 미국에 내가 물어보니까 발칵 뒤집어졌어요. 완전 기습당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지금 한국 대사를 이제 국무부로 불러다가 초치해서 따지고, 한미 간에 아마 상대국 대사를 불러다가 따지는 일은 거의 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따지고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논의를 해서 내주에 어떻게 한국에 대응할 것인가 입장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반응 중에는 북한이 지금 신무기를 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그 신무기의 재원조차도 분석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 내부에서 일본이 지금 미사일 정보나 이런 거를 끊게 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 한국 레이더로는 지금 동해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위성 7개가 공짜로 지금 한국에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걸 포기했다. 청와대는 한미일 정보 약정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지만은 미국을 경유해서 가는 정보에 미국이 이제 한국에 정보를 주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방한을 했던 볼튼이나 에스퍼가 거듭 지금 한국에 이걸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폼페이오도 이야기를 했다고 들립니다. 자, 비건은 어제 지금 하루 일정을 연장해서 한국에 머물렀고요. 자, 미국의 주요 전직 관료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는가 하면 한국의 이 정보 파기 결정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로 트럼프의 뺨을 때린 것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체제에 중차대한 손실을 입혔다. 수년 후에 왜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 체제가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학자들은 지소미아 파기를 그 원인으로 지목할 거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특별한 선물을 안겼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이 뭐라거나 상관없이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버리고 중국과 북한 편에 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그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 동맹국 간의 협력을 거듭 촉구를 했는데 한국에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면 지금 이미 무역 갈등이 한마디로 글로벌 차원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하고 끝을 보는 상황으로 지금 승부를 던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이런 한국의 결정이 미국의 안보에 큰 장애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 미국이 이제 한국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 있어요. 트럼프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나 이런 쪽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우려와 실망을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에 지금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국방부도 이례적으로 2차례 입장 표명을 하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앞으로 한국에 간청을 하거나 부탁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선택하는 부분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요. 2017년 그 6월입니까? 문이 지금 백악관을 방문하고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문이 오고 있을 때 제가 미국이 WTO 쿠기 애플의 CEO가 지금 미국에다가 우리는 세금 내고 삼성은 안 되고 어쩌고 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관세냐 카드가 아니면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놨던 세컨드리 보이콧이냐 아니면 한국 정부가 개망신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을 고려하느냐 아니면 지금 주한미군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헬리콥터나 화력여단이나 이런 부대들이 핵심 전력들이 훈련을 못하는 나라에 있지 않겠다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제 이게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자, 문 정권은 주사위를 던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기다려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쯤에 한국 시간으로 미국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좀 단단히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이 판을 키웠으니 책임도 문이 다 지기를 바랍니다.